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세상, 민주주의로 세상을 비추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열린민주주의 교실 공감 플러스 김지유입니다. 인생이라는 항로에서 선거와 민주주의의 이야기를 전하는 열린민주주의 교실 공감 플러스. 오늘 이 시간에는 소통과 공감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신혼여행 대신 1년 동안 해외 봉사여행을 떠난 부부가 있습니다. 두잇 부부 김현영 작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남편을 만났는데요. 이 남편이 그냥 시멘트 바닥에서 그냥 일만 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두잇 부부의 아내 김현영입니다. 저는 10년차 리포터로 여러 방송들에 출연을 해왔는데요. 오늘은 남편과의 특별한 1년간의 세계 일주 겸 신혼여행 이야기와 그리고 소통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저희는 1년 동안 신혼여행으로 세계 일주를 다녀왔습니다. 서쪽으로 한 바퀴 355일 동안 24시간 함께 배낭을 메고 총 28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럼 다들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돈은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방송 일을 과감히 그만뒀고요. 역시나 남편도 회사를 그만뒀고 결혼 자금이라고 계속 차곡차곡 모아뒀던 서로의 돈을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 돈 대신에 탈탈 털어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은 평범한 신혼여행을 그럼에도 꿈꾸고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신혼여행이라고 하면 일단 풀빌라에서 수영도 하고 관광도 하는 대략 4박 5일 정도의 여행에서 뭐 예쁜 사진도 많이 남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요. 어느 날 신랑이 제게 무릎을 꿇으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결혼하고 신혼여행으로 함께 세계 여행을 가지 않을래? 그게 바로 남편의 프로포즈였습니다. 신랑은 어릴 적부터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세계 일주였대요. 세계 일주? 여행을 좋아하던 제가, 또 특히나 제가 리포터 중에서도 여행 리포터를 하던 차여서 국내 여행을 너무나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저에게도 꿈꿔왔던 버킷리스트를 이루고자 말하니까 가슴이 점점 두근두근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로맨틱하다고 당시에는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께 로맨틱한 저의 신혼여행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자잔! 그렇게 본격적으로 부부가 되어서 저희가 세계로 나아가면서 저희는 진짜 조금씩 부부가 되어가는 느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1년이란 시간을 우리 부부에게 가장 소중한 1년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저희의 여행의 방향, 여행의 목적을 하나 만든 바로 여행 슬로건을 만들었는데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각 나라에서 한 달간을 머물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성숙한 부부가 되고자 한다. 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100% 체감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봉사의 시간이 정말 저에게는 특히나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인도에서는
적응이 안 돼서 남편에게 과감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내가 생각하는 봉사가 아니다.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여보, 나 집에 가고 싶어. 한국행 티켓 있어? 나 진짜 못하겠어. 라는 말도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매일같이 한국행 티켓을 혼자 알아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전 느꼈습니다. 신혼여행인데 행복하지가 않고 서글펐어요. 이 상황이 믿을 수 없고 약간 신랑한테 반사기당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뿐만이 아니라요. 신랑이 이제 모든 봉사를 끝이 나고 숙소에 돌아오면 이제 너튜브에 영상을 올리겠다고 영상 편집을 컴퓨터에 앉아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신경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오히려 왜 블로그에 글을 올리지 않냐면서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와, 제가 그동안 쌓였던 이 울분과 그런 것들이 막 폭발하는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봉사만 시켜놓고 집에 돌아와서 신혼의 이런 생활이 하나도 없이 바로 그렇게 업무적으로 저를 대하는 남편, 저를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는 남편, 그저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대하는 남편에게 그냥 화가, 분노가 치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여권을 들고 가출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제가 거의 뭐 화가 치달을 때였는데요. 거의 아프리카에서 제가 가출을 했거든요. 핸드폰도요, 그냥 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그래도 좀 위험하고 무서우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가장 큰 몰에 들어가서 영화관에 들어가서 그때 상영하던 라이온킹 영화 2편을 제가 연달아 끊고 바로 그냥 들어가서 한 4시간을 그냥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남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그 순간 4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고 마음이 사실 불편하긴 했어요. 이렇게까지 독단적으로 할 행동은 아니었는데 점점 남편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안 가길래 그냥 중간에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켰더니 남편이 몇십 통을 전화가 와 있고 어디냐고 걱정된다고 빨리 어디냐고 얘기해달라고 저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쯤에서는 숙소에 좀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을 열고 숙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세상에 남편이 꺼이꺼이 세월아 어떡하냐 이런 생각으로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펑펑 우는 신랑의 모습을 딱 보자마자 저도 그냥 같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쌓였던 모든 울분과 뭐 불만들이 눈 녹듯 좀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여행이 지속되려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 어떠한 뭐 영상 편집, 뭐 블로그 이거보다 서로가 가장 소중하고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저희 부부 모두에게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이후의 여행은 어땠을까요? 마침 저에게도 이 여행의 전환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큰 전환점을 좀 맞이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제가 신랑하고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2주만 치고 빠지자. 약속하면서 2주만 봉사하고 바로 유럽 일주를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리고 아프리카로 첫날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처음 만난 저희는 50여 명의 보육원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보육원 아이들이요. 저를 보자마자 뭐 낯선 그런 경계심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저를 보자마자 50여 명의 아이들이 막 달려들면서
저의 머리카락을 쫙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근데 저는 그 순간 가슴부터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계속 불평불만만 가득했던 저의 여행길에 이 친구들이 저에게 오히려 위로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았어요. 잘 왔어요, 사만다. 모든 게 다 잘 될 거니까 아무 걱정 말고 아무 근심 말아요. 이렇게라고요. 저에게 이런 따뜻한 손길을, 고사리 같은 손을 내어주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와르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히려 이 보육원 친구들이 굉장히 불쌍하구나. 이 상황이 정말 힘들겠다. 안타깝겠다. 전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을 주러 찾아갔다가 아이들에게 되려 사랑을 받고 오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신랑에게 2주만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순간 마음이 180도 바뀌었던 것 같고요. 그때 제가 신랑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아프리카에서 봉사할 수 있는 비자 기간이 얼마나 돼? 최대 얼마나 돼? 라고 물어봤더니 3개월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 다 채우고 가자. 아이들에게 2주라는 시간은 너무 짧은 이별의 순간일 것 같아. 나는 이별을 선물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 우리 3개월 다 채우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 둘만의 나눔 프로젝트를 한번 제대로 해보자. 제가 또 한번 하면 실행력이 짱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만의 특별한 나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런 적이 있어요. 쿤두치라는 마을에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주말에도 봉사를 하려고 저희가 알아보던 차에 쿤두치라는 그 마을에 바퍼 봉사 활동이 있더라고요. 그 봉사를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도왔는데요. 그때 저희가 정말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냥 길을 지나가는데요. 뭐를 이렇게 가지고 지나가는데 이게 장난감인지 쓰레기인지 모를 이런 물체를 재밌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그냥 오렌지 주스 가게 플라스틱 뚜껑 4개를 붙여서 그렇게 장난감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아이들이 장난감을 살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쓰레기 더미에 있는 주스각, 콜라 뚜껑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장난감을 만들어 놀더라고요. 와, 그래서 저희는 조금 특별한 장난감 대회를 저희가 한번 열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DIY 장난감 대회였는데요. 본인들의 쓰레기 장난감 하나씩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누가 더 창의적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대회를 열어보자. 참여한 모든 아이들에게 우리는 쌀을 전해주기로 하고, 그리고 가장 잘 만든 친구들에게는 진짜 장난감으로도 바꿔주는 등 저희가 이런 창의적인 대회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일주일 뒤에 대회 당일이 됐습니다. 아마 저희는 한 20명이라도 한 모이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과연 몇 명의 아이들이 모였을까요? 무려 121명의 아이들이 다 대회 등록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시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 동이 트자마자 새벽부터 불이 나게 달려와서 본인과 그리고 본인의 동생을 다 업고 한 일렬로 쫙 줄을 서서 오후까지 기다리던 아이들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까지 맞춰온 아이들이 121명의 아이들이었는데요. 그 아이들이 들고 왔던 그 작품 하나하나가 다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막연히 봉사는 그냥 베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많이 가진 사람만이 배려를 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봉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여행 전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몇 명이나 올까? 꼭 와줬으면 좋겠다. 와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봉사와 나눔은 바로 어울림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머무는 이 땅에서 함께 숨쉬고 바라보는 게 바로 공동체잖아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배울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은 이러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특히 한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어요. 저희가 그냥 간단히 거기서 머물면서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보육원 원장님께 한번 물어봤거든요. 지금 당장 아이들이 어떤 게 필요해? 라고 물어봤는데 뒤에 있는 곡간을 쫙 열어서 보여주는데 세상에 아이들이 그 옥수수 그 한 자루를 가지고 계속 물로 희석해서 먹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아, 당장 먹을 것이 없구나. 당장 내일 먹을 밥이 없어서 죽만 먹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쿠나 마타타라는 모금 활동을 펼쳐보기로 했는데요. 그냥 우리 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작은 나눔 프로젝트였습니다. 여러분 하쿠나 마타타 익숙하시죠? 네, 맞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아프리카 언어로서 작은 캠페인을 저희가 만들어 우리의 진심을 한번 전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열심히 글귀를 만들고 포스터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SNS에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주일 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후원자는 100명, 그리고 후원 금액은 총 700만 원. 엄청난 금액이 모인 거죠. 와,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려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구나라고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마음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너희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아라고요. 이제 이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도 고민이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모이면서 저희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무한으로 많아졌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요, 보육원의 곡간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텅텅 빈 곡간 때문에 아이들이 죽과 같은 음식으로 계속 끼니를 때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700만 원 중에서 220만 원을 지출해 옥수수 2,500kg, 콩 1,500kg를 곡간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트럭 안에 곡식을 내리고 옥수수 한 톨, 콩 한 톨도 손으로 일일이 주워가지고 그 트럭 안에 남아있던 그 몇 톨들을 주워서 포대로 담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함께여서 해낼 수 있었다는 그런 감사함, 그리고 참 작은 것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이들,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하고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작은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세계 봉사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은 함께, 그리고 우리의 가치였습니다. 함께 만드는 행복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이들과 함께 이루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 될 수 있고요. 함께하는 이웃이 될 수 있어요. 꼭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를 가지 않아도요. 삶이 하나의 여행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지 않을까요? 지금까지의 제 삶을 쭉 돌아보면 참 다양한 기회와 그리고 행운들이 있었는데요. 알게 모르게 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권리를 인정받으며 살아왔던 거죠. 참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를 여행을 통해서 깨닫고 가족을 만들면서 더욱더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이와 함께 이 마음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함께 만드는 행복에 대해 말씀드렸던 시간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자, 두 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또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아내 이야기, 김현영 작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셨는데요. 홍성남 작가님, 이 아내분 이야기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아, 옛날에 그때 여행할 때 그때 기억들이 다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아, 다시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났어요. 그러시군요. 좀 잊지 못할 시간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추억들 쌓으셨을 텐데, 자, 이렇게 1년간의 장기간 신혼여행을 떠나면서 어떻게 뭐 다녀와서 미래라든가 한국에서의 생활 이런 것들이 좀 걱정되지는 않으셨어요? 사실 좀 고민되긴 했는데 그래서 사실 갔다 가기 전에도 고민도 했고 갔다 오고 나서 과연 내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들었는데 네. 오히려 고민을 좀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사실 고민을 하다 보면 끝도 없고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에 이제 그만 다 내려둘 수가 없거든요. 네. 너무 생각이 많으면은 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그만두고 떠나고 왔는데 돌아왔는데 사실 또 방법이 찾아지더라고요. 너무 그냥 고민만 하다가 갔으면은 그러니까 고민만 하다가 못 갔으면은 진짜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었겠다. 그냥 고민을 좀 줄이고 과감하게 갔다 온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그 이후에는 또 여차여차 또 방법을 찾아가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회사원 직장인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원래 평생의 꿈이었던 세계 일주라는 꿈을 가지고 다 내려놓는 과정에서 신랑이 꿈을 쫓아서 저도 이제 다 그만뒀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저희 두 사람의 확신은 있었는데 양가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더 어려웠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1년 동안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어떤 가치관이 변해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어떻게 어떤 일을 할지 아직은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다녀와서는 저희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을 잘 보여줬고 지금 현재 그래서 이렇게 김지우 아나운서님과 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도 생기고 또 저희가 책을 내게 되어서 또 작가 활동을 하는 하나의 또 무기를 장착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네, 이렇게 또 하나의 직군을 가지고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정말 어렵게 또 설득을 하셨고 그리고 그 설득의 어떤 밑바탕에는 믿음과 신뢰, 네. 확신 이런 것들이 또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28개국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나라들 다녀오신 거예요? 아, 제가 동남아에서 시작해서 이제 태국 갔다가 뭐 미얀마, 베트남 이렇게 좀 돌고 그리고 네팔 가서 인도로 와서 몰디브 잠깐 갔다가 다시 아랍에미리트로 갔다가 아프리카 대륙으로 와서 거기서 그림을 이제 탄자니아로 갔다가 탄자니아에서 좀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네. 3개월 정도 있다가 이집트로 와서 이제 유럽을 쫙 돌고 유럽은 이제 뭐 라트비아, 스웨덴, 체코, 크로아티아 쪽으로 해서 쭉 돌다가 그 서유럽으로 가서 포르투갈, 스페인 쪽 돌고 다시 장거리 비행기를 타고 남미로 와서 아르헨티나, 칠레, 뭐 볼리비아, 페루 이렇게 쭉 돌다가 올라와서 멕시코로 와서 멕시코에서 다시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예. 정말 지금도 이렇게 손으로 그래도 네, 그 루트를 그리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그 중에서 혹시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나라가 있으실까요? 아. 이거는 방송용이요? 아니면 저희끼리요? 진심으로 어떤 곳에 다시 한번 가고 싶다. 네. 아, 진심으로 저희가 진짜 저희 두 사람한테 너무 좋았던 곳은 사실 저희는 멕시코예요. 멕시코. 네, 마지막 나라이기도 했고 네. 정말 신혼여행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 칸쿤이라는 모두가 다 아는 네. 그런 휴양지로 일단은 들어가서 저희는 일단 툴룸이라고 이제
버스를 타고 한 2~3시간 더 들어가서 플라야 델 카르멘 쪽으로 들어가서 정말 많은 분들이 현지인들이 살고 있고 관광객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멕시코 한 작은 지역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이제 동굴 세노떼라고 그 안에 천연 동굴이 있어요. 천연 우물 안에서 맨날 수영하고 물놀이하고 그렇게 둘이 좀 한 달 살기를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남고요. 네.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거는 사실 거기가 너무 좋아서 멕시코 또 가고 싶어요 이런 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프리카에 이렇게 지금 코로나 시국에 여행길이 막힐지 몰랐거든요. 네. 꼭 한번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 어떻게 커가는지 다시 만나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곧 만나 하면서 헤어졌는데 네. 이렇게 못 만나게 될 줄은 몰라서 지금은 서로 되게 많이 애틋해요. 그래서 지금 서로 이제 그 지역은 인터넷이 잘 안 되니까 네. 거기에 있는 부모인 그레이스라는 친구가 이제 아이들이랑 다 같이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는 시간에 전화를 하면 꼭 한두 시거든요. 새벽 한두 시. 근데 그때 이제 신호 잘 안 잡히는데 두잇 부부 이렇게 계속 인사를 해 주거든요. 네. 저희가 그 영상 통화만을 사실 기다리고 있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저희가 지었던 화장실은 또 어떻게 잘 뭐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서 꼭 한번 개인적으로 가고 싶은 나라는 아프리카입니다. 네, 그럼 홍상남 작가님은 다시 다녀오고 싶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저는 좀 힘들었던 나라를 다시 가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기억에 가장 힘들었던 나라 중 하나는 네팔 히말라야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네팔 히말라야 ABC 트레킹을 7박 8일 동안 다녀왔어요. 그래서 다음에 아이가 생기면 아이와 함께 아빠와 딸 혹은 아빠와 아들 이렇게 히말라야 트레킹을 갔다 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고마워. 가지고 나랑 같이 사실 셋이서 가고 싶은데 네. 아내는 절대 자기는 죽어도 가지 않는다고 다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아이와. 아들이나 딸 단 둘이 이렇게 한번 가보고 싶은 게 다시. 히말라야 트레킹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가고 싶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여행 중에 그런 부자를 봤어요. 아들과 아빠. 근데 처음에 올라갈 때는 굉장히 사이가 서먹서먹했어요. 누가 봐도. 네. 거리도 있고 대화도 안 하고. 근데 그 내려오는 길에 또 다시 만났거든요.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어서 네. 나도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꼭 저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힘든 일을 겪을수록 맞아요. 더 돈독해지는 네네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어떤 공동체에서 함께 어울리고 또 호흡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다가가기 위해서 또 공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을까요? 우리도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좀 그 언어가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신랑은 이제 영어로 뭐 아이들과 소통을 한다지만 저는 이제 아이들이 쓰는 스와힐리어, 아프리카 현지 언어인 스와힐리어, 저는 제가 쓰고 있는 한국어. 서로 맞지 않는 그 언어를 서로 써가면서 네.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국의 언어는 미소고 웃음이다 이런 생각으로 좀 이렇게 봉사활동하면서 아이들 다가갈 때 항상 미소로 장착되어서 가고 바디랭귀지를 온 바디랭귀지를 쓰면서 아이들과 좀 굉장히 친밀하게 좀 지냈던 것 같고 그리고 스킨십도 많이 하면서 아이들과 따뜻한 마음을 좀 공유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네. 같습니다. 아무래도 진심은 통한다고 하잖아요. 네. 네, 정말 진심으로 다가갔기 그랬던 때문에 것 같아요. 아이들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나눔을 하고 오기도 했지만 또 나눔을 받아오기도 하셨잖아요. 네. 진정한 나눔이란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치티 아저씨를 만나면서 저희가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좀 찾았던 것 같아요. 네. 바가모요라는 그 마을의 이름인데 그곳에서 저희가 만난 그 치티 아저씨가 처음에 그냥 길거리의 노점 상인이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봉사활동 끝나고 그냥 길 가면서 상점에 그냥 물건들 하나하나 좀 구경하면서 지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 아저씨가 기타 줄이 6줄이면 한 3줄은 넘나 봐요. 한 3줄로만 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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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웃으면서 기타를 막 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 선율에 막 취해서 그 아저씨와 그 아저씨의 이제
그 선율을 계속 심취해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파는 이제 물건들을 하나하나 구경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좀 탄자니아 국가 색깔의 모자를 판매하길래 저희가 그 모자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이 굉장히 인상적인 거예요. 그 모자 가치 너가 생각하는 가치의 값어치대로 내고 가. 나는 얼마를 내든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만난 아프리카의 모든 상인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2배 펌핑해서 얘기를 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디스카운트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너가 생각하는 모자의 가치대로 내고 가. 난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정말 여유로운 모습에 돈을 벌고 싶지 않은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도대체 저분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이제 그 리포터 본능이 있어가지고 또 인터뷰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니 왜 돈을 벌고 싶지 않아요? 뭐 하는 분이에요? 이러면서 계속 물어보게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은 그냥 한 달에 2만 원, 그러니까 즉 그 상점을 운영하는 월세 값이 2만 원이래요. 네. 나는 2만 원만 벌면 나는 예술 활동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 하면서 살 수 있어서 나는 이게 행복한데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야기를 점차 하면서 그 아저씨랑 친해졌는데 그 아저씨가 다음날 집에 초대를 해준 거예요. 네.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낯선 아저씨네 집에 가도 돼? 이런 좀 불안함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대낮에 만나자. 11시에 만나자 해서 11시에 딱 만났는데 그 아저씨가 자전거를 갑자기 3대를 빌리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우리한테 자전거 탈 수 있지? 자전거 한 대씩 타고 이제 출발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이제 그 아프리카 거리를 자전거를 타면서 이제 그 아저씨네 집에 가는데 가도 안 도착해요. 그러더니 한 1시간 자전거를 떼양볕에서 네. 자전거를 탔을까요? 제가 정말 이거 못 참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여기가 천국이야. 이것을 소개하고 싶었어. 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주는데 집이 아니에요. 이렇게 허허벌판에 네. 그냥 과수원 같은 이렇게 그냥 넓은 드넓은 평야에 그 동서남북 다 뚫려 있는 오두막이라고 할까요? 근데 앞뒤 다 뚫려 있어요. 네. 네. 근데 도대체 어디서 자는 거야? 그랬더니 그 나무 사다리로 되어 있어서 2층에 본인의 침대가 그냥 매트리스, 오래된 매트리스만 하나, 그리고 이불 하나, 끝. 화장실도 없어. 1층에 그냥 흙바닥에 거기에서 또 기타를 꺼내서 저희에게 웰컴 드링크라고 바로 밭에 있는 사탕수수를 하나 칼로 툭 쳐가지고 저희한테 하나씩 주면서 이거 그냥 입으로 이렇게 와그작와그작 씹어 먹으면 그 안에 단물이 쪽쪽 나오고 웰컴 드링크래요. 그러면서 행복하게 저희를 초대해 준 거죠. 그래서 집에 초대한 이유가 뭘까? 저희가 그게 의미가 궁금한 거예요. 왜 이곳에 우리를 1시간 동안 자전거를 태워서 이곳에 초대한 거야? 물어봤더니 내가 진짜 행복한 그 순간, 그 장소, 그리고 먹는 이 행복함을 전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 너무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그분이 저희에게 나눠준 그 공간, 그리고 사탕수수 하나씩, 이게 그날 저희에게 나눔이라는 의미를 한 번 더 새기게 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네. 진정한 행복이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진짜 작은 그 쌀 한 톨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 그래서 그 치티 아저씨는 그날 저희에게 사탕수수를 하나씩 내어줌으로써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 진짜 나누고 있구나. 진짜 나누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그 아저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뒤늦게 알게 된 건데 아저씨라고 했는데 우리 신랑이랑 동갑이더라고요. 정말요? 그래서 친구더라고요.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네. 네. 진정한 행복을 나눈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 오셨을 텐데 여행을 통해서 부부가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저희는 사실 굉장히 많은 걸 기대했거든요. 네. 이제 다녀오고 나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어떤 가치관이 좀 변해져 있었을까? 근데 사실 저희는 여행을 다녀왔는데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여전히 남편은 양말을 빨래통에 바꿔서 뒤집어 놓고 그거를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아이들이 그렇게 어렵게 그 환경에서 살아가면서도 그걸 보면서도 지금도 저는 밥 한 숟갈씩 꼭 남기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참 변한 건 없지만 이거 하나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뭐냐면 두 사람의 결이 참 많이 비슷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의견을 내건 어떤 의사결정을 하던 서로 되게 굉장히 비슷한 결로 되어 있어서 365일 24시간을 계속 붙어 있으면서 1년을 여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거를 항상 결정하고 하면서 결이 참 비슷해져 돌아왔다라는 거. 그거 하나 참 많이 달라졌던 것 같고요. 부부가 굉장히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뭐 전우애를 느꼈겠죠. 막 엄청 힘들고 또 낯선 환경에서 계속 함께 하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닮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가 닮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를 공감할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 계속 남편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어떻게 동의하세요? 맞아요. 원래는 좀 처음에는 되게 다를 수도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고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좀 바뀌기를 기대를 사실 했던 건 맞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1년 동안 같이 붙어 있으면서 힘든 과정이 굉장히 많을 거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내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뭐 사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이 비슷해진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그냥 바뀌길 기대할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네,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 게. 네. 그냥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요. 두 분 지금 서로 말씀해서 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 네,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여행을 통해서 민주적인 가정 또 민주적인 사회에 대해서 배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여행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소통이 없으니까 되게 서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의견 일치가 잘 안 되고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민주주의적인 소통 이런 게 굉장히 저희 여행에 굉장히 중요하구나 느끼면서 이게 사실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겠다. 사람들도 우리 여행 중에 부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들 사람들도 소통을 많이 하면은 좀 민주주의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도입 부부의 특별한 신혼여행 이야기 속에서 함께 이루는 도입 민주주의를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내 김현영 작가 이야기를 중심으로 두 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남편 홍상남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전해주실 건가요? 다음에는 이제 여행을 통해서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시간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이루는 가치, 함께 만드는 행복. 함께라서 이룰 수 있는 모든 일에 민주주의의 힘을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열린 민주주의 교실 공감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